3기 25강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을 하였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24강에서는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한 경우가 있고요. 또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 신고만 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전부 다 우리가 대항력 있는 차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24강에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은 25강이고 이제 대항력 있는 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차인 또는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이 사람들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 신고만 달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는 봐가지고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같이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실제 경매 사례를 가지고 하면 여기 보니까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 진행 중인 사례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됐고요. 오늘이 이제 실전 25강이죠. 25강에 날짜가 2023년 9월 11일이네요. 월요일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우리 그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하자 해가지고요. 오늘은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뭘 또 준비를 안 했네요. 대단히 참 죄송합니다. 준비가 참, 준비성이 상당히 없어요. 펜을 준비해야 되는데 펜을 준비 안 해가지고요.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이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 신고만 하였다. 또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하였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낙찰자가 때로는 봐서 인수하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지난 24강에서. 근데 오늘 25강에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입니다. 전부 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예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 신고만 하는 경우 또는 이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하는 경우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가지고 아마 오늘 시간이 좀 나면은 임차권 등기 아니십니까?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우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하자 나와 있거든요. 이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또는 선순위 전세권 해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뭘 하였다더라 보니까 권리 신고만 한 경우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한 경우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없는 임차인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정말 걔네들은 바보 멍텅구리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다 그러면요, 어쨌든 바가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나름대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겠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짠 해가지고 권리 신고만 한 경우가 있고 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한 경우,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아직도 보니까 지금 제가 자료에도 보면은 특히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여기에 하나는 낙찰됐고 하나는 경매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다 이거죠. 완전 꽝이에요. 아무런 배당 효력이 없습니다. 배당 절차 참여할 권리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액이 만약 10억이다. 그럼 낙찰자는요, 본인의 쓴 입찰 금액 아니십니까? 그거 말고 가외로 10억 원, 임차인의 보증금 10억 원을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임차인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 언제 했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데 이게 4명이 말이죠, 그냥 휙 들어갔다 휙 빠져나와 버리고, 휙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서 어머야 아니거든요. 그때 가서 휙 빠져나와 버리고. 경매 투자하는 게 애를 장난치는 건지 전 참 안타깝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종현 경매스쿨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아니십니까? 제가 다 까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싹 다 까발릴 테니까 이것만 찬찬히 들으시면요, 어지간한 물건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유치권이나 법정 이상권 이런 건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적인 물건 아니십니까? 일반적인 물건 괜찮다니까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낙찰 받기 어렵다니까.
지가 욕심을 부리니까 낙찰받기 어렵지. 또 지가 그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흐름을 잘 모르니까 낙찰을 못 받는 것이지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물건을 건드려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럼 일반적인 물건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특히 지방에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물론 다른 그 경매 채널도 보면 뭐 훌륭한 채널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채널도 이제 참조하시고 또 저희 안정현 경매 스쿨의 채널도 라이브를 참여하셔야 돼. 예. 아, 이거 바쁘니까 오늘 또 친구랑 한 잔 꺾어야 되니까 오늘 제껴버리지.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은요, 돈 못 벌어. 나이 들어가지고요, 아이고, 예, 제 생각인데요. 조금 옆으로 빠집니다만, 노후 준비는 말이죠. 30대 때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애 둘이 지금 다 나이가 30대거든요. 얘들한테 툭 하면 노후 준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거든요. 마냥 자기한테는 청춘이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앉아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어느 순간 씩 하다 보면 아이고 나이 60, 70대 버린다니까. 근데 보니까 주머니에 말이지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어. 자식들을 결혼 시집장가 보낸다고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싹 다 끌어가지고 말이지 자식들한테 홀딱 주고 나서 보니까 영감 할머니 둘이서 말이지 나중에 늙어가지고 노령연금인가요? 그거 받고 뭐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옆으로 빠집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매면 경매가 또 이것도 돈 된다니까. 사람들이 뭐 접근 방법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봐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안정현 경매 스쿨의 이 라이브 방송 이것만이라도 저는 뭐 제 채널에서 당분간은 말이죠. 어떤 뭐 쇼킹한 썸네일 제목을 해가 말이죠. 유치권 말이죠. 뭐 몇백억짜리를 몇 억에 해결했다. 이런 걸 저는 그런 건 현실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잘 발생도 안 됩니다. 또 그런 물건은요. 설사 발생된다 할지라도 그 물건 나와 관계가 없어.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어요. 어떤 특수 계층하고만 관계가 있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서 어쨌든 열공하시면요.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경매 교육 환경이 그래도 그나마 요즘 유튜브가 이제 나름대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교육 환경이 조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열심히 보십시오. 열심히 보시고 경매 정보지 열심히 보셔가지고요. 입찰 들어가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원 경매는. 자, 일단 그렇게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먼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 신고만 한 경우인데요. 요 사례는 이거는 보니까 낙찰된 사례네요. 군산 지원 사건인데 이걸 제가 잠깐 경매 정보지를 펼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2017 타경이고요. 2017 타경에 신문 1964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소룡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1964네. 화면을 조금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니까 중간중간에 아이고 일단 뭐 그냥 제가 꼭 한번 이런 말씀드리죠. 똥은 화장실 가서 똥 넣어야 되죠, 그죠? 경매법정에서 똥 싸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경매법정에서 똥 싸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한 무더기 쏴놨네, 그죠? 표현이 좀 과합니까? 과하면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표현이 과하다 그러면 채팅창에다가 과감하게 듣기 싫으니까 그런 표현 하지 마. 그럼 제가 안 할게요.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세 무더기, 네 무더기 똥을 네 무더기나 푸드덕 싸놨네. 물론 뭐 낙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몰수된 입찰 보증 금액도 그렇게 크진 않겠네요,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720만 원, 이 군산 지원 같은 경우는 재매각에 따른 입찰 보증 금액이 10%인가요, 20%인가요? 이건 또 10%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재매각에 따른. 재매각의 경우 보통 20 내지 30% 하는데 이것은요, 법원의 재량행위입니다. 일단 10%다. 그런데 일단은, 입찰해가지고 낙찰 받았는데 대금 납부 안 했다 그러면요, 그분의 입찰 보증 금액은 몰수하겠죠, 그죠? 720만 원 떡 써먹고, 이건, 720만 원, 72만 원. 돈도 아니다, 그죠? 350이니까 35만 원, 35만 원, 24만 원. 이런 건 할만하다, 그죠? 연습 삼아 24만 원 던져놓고, 슬쩍 썼다가, 아이고, 아니면 말아버리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24만 원, 아이고, 단돈 이제 10원짜리 한 장도 말이죠. 땅 파봐요. 나오는 거, 안 나온다 말이죠. 이런 거 경매는 장난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찔끔찔끔 들어갔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성모 씨라는 분이 말이죠. 210만 원에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를 하고 이 경매 사건이 종결됐거든요. 그러면요,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1차 감정 가격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죠? 1차 감정 가격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에서 이것이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210만 원에 낙찰돼 버렸잖아요. 그죠? 3천만 원에서 210만 원에 낙찰돼서 7% 선에서 낙찰이 되었다더라. 이게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그냥 막 싸게 낙찰되지는 않을 것이다.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보니까. 이제 이게 권리분석은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권리분석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런 유튜브 상에서 말이죠. 이상한 사례를 가지고 막 권리분석 베베 꽈나 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경매 투자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물건은 그냥 일반 보편 타당하고 아주 평범한 그런 물건입니다. 평범한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분석 어려운 거 아니다. 보십시오. 권리분석도 이게 말소기준이 걸리잖아요. 가압류가. 그리고, 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판결문과 강제경매 신청했네요. 네, 이 가압류 2017년 1월 26일자 이것이 이제 소멸 기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모 씨라는 사람은 2012년도 하니까 한참 전에 전입 신고돼 있는데 배당 신청은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 이모 씨 같은 경우 배당 요구 종기 이후인 배당 요구 종기일 2017년 11월 14일이잖아요. 그죠? 2018년 9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한참 이후죠. 한 10개월 후다 말이죠. 권리신고를 하였으며 배당 요구를 안 했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서 보동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얼마? 2천만 원 낙찰자 인수합니다. 2천만 원. 예. 2천만 원 낙찰자 인수하는데 아마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분들 같은 경우 보니까 1차 가격이 3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인수한다고 2,750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가능한데 이건 법원에다 이제 불허가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우모 씨 같은 경우는 439만 9천 원에 내게서 2천만 원 인수한다더라. 그러면 2,400. 그럼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500 정도가 1차 투입 금액인데 1차 가격이 3천만 원이라 3천만 원 이게 금액이 이게 잘못 평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성모 씨라는 분이 이제 210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았단 말이죠. 그죠? 받아가지고 이제 전체 본인이 투자할 금액은 얼마, 인수하는 금액이 2천만 원 플러스 2,21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에도 지금 제가 매각 물건 명세서 뭐가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요. 특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경매 물건에 접하심에 있어가지고는요,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천천히 보시게 되면 어지간한 권리 분석은 끝나버려요, 여기서. 어지간하면 다 끝납니다. 예. 특히 보니까 이제 이모시 해가지고 이분이죠. 배당 요구 종기가 언제입니까? 여기, 잠깐만요. 배당 요구 종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배당, 조금만, 네. 네, 됐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나 이게 나와있죠. 배당 요구 종기 2017년 11월 14일이잖아요. 이후인 2018년 9월 11일에, 2018년 9월 11일에 권리신고를 하였으면 배당 요구를 안 했대요. 그럼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니까, 네가 권리신고를, 이때는 이 사람이 권리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안 하든지 불문하고 불문입니다. 어쨌든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 별표를 배당 요구 종기일로 본다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입니다. 하든지 말든지, 저한테 관계없어요. 이 낙찰자는 어떻게?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본건 같은 경우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그런 것만. 여기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 잘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고,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도 이 물건에 1차 감정가 3천만 원인데, 그럼 내가 이 물건에 입찰 들어간다 했을 적에 현장 가세가 한다는데 부동산 가격 조사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해 보시니까 이건 3천만 원은 고가로 평가됐다 하더라도 그럼 하지 마요. 간단해요. 정확하게 어떤 조사도 따르지 않으면서 무조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현명하지 않은 그런 작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여기 뭐 매각 물건 명세서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물건에 보통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낙찰받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판단해보고 부동산은 뭐다 단지 싼 값에 먹는다. 먹긴 뭘 먹어봐. 부동산의 음식입니까? 부동산은 뭐다 이렇게 경매 부동산 싼 값에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돈 될 만한 놈 건드리면서 돈 될 만한 놈은 결코 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대요. 언제?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네가 권리 신고를 하든지 권리 신고에 배당 요구 신청하든지 아니면 아예 애시당초 안 하든지 불문하고요. 불문입니다. 불문. 묻지 마. 불문하고요. 무조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 사람의 보증금액은 100% 낙찰자 인수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낙찰자 인수한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면서 자, 이번에는 말이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는데 언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지방법원 사건이고요. 2022 타경에 3685 서울특별시 강남구역 3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요. 화면에 상당히 참 시간을 오늘따라 이 스피드 옵션은 왜 이렇게 화면이 되게 안 떠져 그죠? 이게 참 이 정보 지금 뭐 회사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컴퓨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말 이거 지워버리겠다. 이 정보지는요 개인 이름이 다 나타나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보여드릴게요. 2022 타경에 3685 물건 번호가 6번입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4차 매각기일이 2023년 9월 19일에 나와 있습니다. 9월 19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 날이네요. 9월 19일에서 1억 6,380만 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3억 2천만 원이었는데 계속 이제 유찰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이제 다운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은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일단 말소 소멸 기준 권리 보니까 건저당권 부산은행이잖아요. 그죠? 2021년 4월 30날 이 날짜 기준해 가지고요. 2021년 4월 30일입니다. 2021년 4월 30일 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2021년 4월 30일인데 이 김모 씨 같은 경우 2018년이잖아요. 2018년이니까 대항력이 있지요. 예. 이게 보니까 보증금액이 2억 3,100만 원인데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게 허그인가요?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양수인이네. 이분의 김모 씨의 보증금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양수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증금 2억 3,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억 3,100만 원 나와 있는데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마도 이분이 아마 임차권 등기 하고 나서 방을 빼니까 그냥 전입신고만 한 것 같은데 이분 같은 대항력은 없어요. 이게 또 나가서 또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낙찰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다 이거죠. 대항력이 있는데 말이죠. 이게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여기 또 이 경매 정보지는 두인 경매입니다. 두인 경매 같은 경우는요, 배당 요구를 2023년 2월 22일 날 배당 요구 했잖아요. 근데 가로 열고 무효 가로 닫고 해놨잖아요. 무효를 왜 무효냐?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3년 1월 30일인데 2월 22일 날 배당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럼 배당 요구는 이런 식으로 배당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는 주는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효력은 없다. 그러나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2억 3,100만 원은요, 낙찰자가 어떻게 100% 다 인수합니다. 100% 다 인수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도 보면서 이 경매 정보지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뭐냐면요. 배당 신청했는데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배당하기 나오지.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배당 신청해봤자 배당 못 받는다니까요. 못 받으면 2억 3,100만 원 전에 이게 인수금액 이게 아니고 저는 짜증나 이런 거 보면요. 2억 3,100만 원. 이 경매 정보지를 만드는 회사도 말이지 이런 거 잘 만들어야 돼 봐가지고
어? 그냥 적당히 만들면 안 된다니까. 2억 3,100만 장사하려고 이렇게 만듭니까? 안 되지. 2억 3,100만 원이거든. 여기 2억 3,100만 원 낙찰자 100% 끌어안습니다. 2억 3,100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한다더라.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보니까 말이죠. 2억 3,100만 원을 인수한다. 그럼 3억 2천만 원이 적정한 가격이다. 보자야겠죠. 3억 2천만 원이면요. 2억 3,100만 원 하게 되면요. 얼마입니까? 봐가지고 한 9천만 원 정도 되죠. 그죠? 이 물건 최소한도 9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 날짜도 입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앞으로 한 2번 이상 더 떨어져 가지고요. 근데, 법원에서 평가한 다세대 주택의 감정 가격이 3억 2천만 원이고, 이게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신뢰 못해. 이 세상에 이게 감정가 믿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들은, 이 법원에서 감정사한테 세형 감정 나와 있네요. 이 사람들한테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해보시오라고 그 감정평가 명령을 내리니까 이 사람들 언제 2022년 11월 28일에 이게 현장 나간 거예요. 가격 시점이. 이 날짜 현장 나가가지고 저거들이 조사해보니까 얼마 나와 있다더라. 자기네들이 조사해보니까 3억 2천만 원이래요. 3억 2천만 원의 가격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요, 이게 참, 감정인이 평가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 예를 들어 민사집행법 규정 보니까 감정인이 평가한 금액은 절대적인 금액이니까 이 금액 이상으로 쓰면 그 무효. 이런 식으로 법조문에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그건 아니야. 따라서 어떻게 3억 2천만 원은 자기네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해보니까 3억 2천이야. 근데 이게 3억 2천이 아니고 4억 2천이 될 수도 5억 2천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바로. 특히 강남이니까. 2022년 11월 달에다 근데 내가 입찰하는 시점이 2023년 올해 1년 거의 1년 다 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억 3,100만 원 인수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 가격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해야 되는데 또 보니까 이게 그런데요. 이야, 원룸 같네, 원룸. 그죠? 건물 면적이 전용 면적이 6평 정도 되고 대지권 지분이 3.96평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에 대한 건 잘 아시죠? 아시는 걸로 알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모르신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 그러시면 어떻게? 모르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시고 나서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대지권과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보니까, 야, 땅이 한 4평 정도 되거든요. 역 3동인데, 야, 그럼 4평 정도 된다 했을 때, 과연 이 동네에서 이게 빌라가 과연 얼마에 거래될 될 것인가, 이거 참,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이 이게 집단화되어 있으면 몰라도 그 가격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는데, 이런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나홀로 다세대 빌라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딱 부러지게 말이 평당 얼마다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찰 참여하신다 했을 적에는요, 가격에 대한 조사 분석은 똑소리 내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2억 3,100만 원 낙찰자 인수한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 경매 입문하시는 분들 이런 권리가 쫙 나열되어 있으면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봐가지고 이거 잡아가지고 전부 다 죽어. 다 죽어. 물론 임차권 같은 경우는요, 이 임차인이 2억 3,100만 원 전에 갖다 배당 받으면 이제 소멸하겠죠. 근데 배당 안 받으면 인수한다는 것이 무조건 인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자, 잠깐만 제가 이거를 대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스피드 옥션 이게 제가 맨날 보던 거라서 말이죠. 이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냥 형광등인지 모르겠어요. 2021 타경에 37,440 대구 달성군 유가업 봉리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이제 떴네요. 아이고, 참네. 성질 급한 사람이 이 정보지 못 보겠네요. 자, 이게 이제 보면요. 7차 해가지고 9월 21일 날 잡혀 있잖아요. 3,376만 5천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차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2억 8,700만 원입니다. 2억 8,700만 원짜리 3,300만 원까지 떨어졌네. 근데 아이고 중간에 보니까 누가 막 2억 400만 원 푹 썼다가 그냥 푹 해가 대금 납부 안 해버리고 또 한번 보니까
1억 4,100만 원 확 썼다가 확 대감 납부 안 해버려. 이 재밌다 이거도. 그죠? 또 누가 1억 썼다가 우악 했다 또 대감 납부 안 해버리네. 또 1억 300 썼다가 우당땅 했다 또 대감 납부 안 해버리네. 뭐야 대감 납부 안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대구 서부 지원 같은 경우는요, 재매각에 따른 입찰 보증금액, 여긴 20%네, 그죠? 이게 20%가 정당하다니까 20% 내에 30%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경매 사건이 재경매가 진행된다 했을 때에는요,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입찰 보증금액이 10%가 아닌 20%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긴장을 해가 좀 더 이 물건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분석한단 말이죠, 그죠? 예. 어쨌든, 근데 20% 해가지고, 입찰 보증금액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사태가 나타나 버린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입찰 보증 금액이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봐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1,400. 이분 같은 경우는 2,800. 이분 같은 경우는, 7,700에, 1,300 정도. 또 이분도 보니까 한 1,300 정도. 얼마입니까? 땡땡. 12, 6 하면은, 8, 2, 3, 4, 5, 6,800만 원. 그건 7천만 원 정도 이게 적립이 됐어요. 이거는 뭐다? 배당재단에 기속이 됩니다. 네. 배당재단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도 이런 것도 왜 이걸 제가 계산하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만약에, 잘 들으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입찰 금액을 높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배당 금액이 낙찰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이 7천만 원 이게 포함돼요. 배당 재단에. 그러면 전체가 이제 1억 7천만 원 되거든요.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이 사람이 배당 신청했어. 예. 배당 신청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자 이거죠.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댔는데 저당권 설정된 그 뒤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치자 이거죠. 근데 배당 신청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만약에 전세금이 1억이라 시작이 1억. 1억인데 봐가지고 확정일자까지도 먼저 받아놨으면 1억 7천만 원에서 다 받아가 버린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는 바람에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가고 남에 확정일자 받아간다고. 그럼 예를 들자면요. 저당권자 채권액이 1억이라 시작이 되죠. 저당권자 채권액 1억이야.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얼마입니까? 잔해 금액이 7천만 원이죠. 그죠? 7천만 원 배당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3천만 원 낙찰자 인수하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에? 나는 경린이니까. 나는 이제 그런 맛 당기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봐가지고, 경린이 분들은 말이죠. 여기서 티내면 안 돼요. 열심히 내가 저기 경매해가지고 이 돈 된다니까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나이들은 늙어가 말이지. 그냥 아들한테 뒷바라지 다 해주고 나서 말이죠. 영감 할머니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어. 그럼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돈 없어요. 이렇게 찾아오겠어요? 아이고 찾아오지 않아. 안 찾아가요. 봐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게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 왜 3천만 원을 왜 인수하냐 이게. 인수하는 금액 요거 알고 이게 요 전체적으로 배당 재단에 그 몰수된 금액 요거 하고 배당 금액 표시된 거 요거 하니까 이거 3천만 원 인수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수하는 금액을 내가 알아야지 입찰 금액을 결정할 게 아닙니까. 개뿔도 모르면서 뭐 한다는 거지. 이게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많다니까 봐가지고. 제가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 흥분합니까? 그 사람 제 친동생도 아닌데, 제 친동생 같으면 제가 깃방망이를 확 날려버립니다. 그죠? 근데 봐가지고, 이제 만약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뭡니까, 몰수된 보증금액이, 몰수된 입찰 보증금액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몰수된 입찰 보증금, 요 본건만 하더라 7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건에 있어가지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없다면요. 이거 이때 배당표 작성할 필요 없어. 왜냐면 그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절차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굳이 배당표 작성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보증금 얼마야? 알았어. 그건 내 인수하면 되는 것이지, 그죠?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왜 우리가 배당표를 작성해야 되는 얘기지?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근데 배당 절차 참여해가지고 배당 받는 금액 7천만 원 배당 받는다. 이 금액을 알기 위한 거 아닙니까? 7천만 원 배당 받지. 그럼 내가 3천만 원만 인수하는구나, 그죠? 요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계산해야 되는데 애시당초 1억짜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은 배당 절차에 아예 참여가 안 돼. 배당 절차에 참여 안 되는 경우는 뭐다? 배당 신청 안 한 경우는 아니면 배당 종결 이후에 권리신고 또는 배당 종결 이후에 권리신고에 배당 요구 신청한 경우 그런 경우 전부 다 허당으로 해서 배당
참여가 안 되거든요. 또 낙찰기 1억 다 인수하는데 굳이 뭐 하려고 배당부 작성합니까? 맞죠, 그죠? 배당부 작성할 필요 없어요, 와가지고. 그대로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보니까 이게 7차 해가지고, 이거 보시면 이제 2023년 9월 21일에 3,376만 5천 원에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요? 서모시라는 분이 계시네요. 2019년 11월 25일 가압류가 말소 소멸 기준 권리입니다. 이분은 2018년 11월 6일 날 전입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습니다. 와, 이거 보니까 이 경매정보지에서는 엄청 실이 친절하게도 배당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함 이렇게 빨간 글씨를 표시해 놨잖아요. 그죠?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두인 경매 같은 경우는요.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다면 그 뒤에다 가로 열고 무효 가로 닫고 무효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했다.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 자 나와 있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입니까? 여기 2022년 3월 잠깐만 화면 좀 조정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배당 종기일이 2022년 3월 2일이잖아요. 그죠? 3월 2일인데 이번엔 2022년 6월 달이니까 배당 종기일 이후잖아요. 그럼 뭐 우리는 뭐다? 우리 이런 거를 미루어 봐가지고 법원에서는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어떻게 배당 신청 서류 자체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주죠. 받아주는데 효력이 있고 없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한다 하더라?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자 네가 하라 말이죠.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죠. 알아서 단디 똑띠 공부하라는 거지. 그죠? 1억 6천만 원 낙찰자가 100% 끌어안는다. 인수한다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죠? 난 관계없어요. 나는 단지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구나. 알았어. 너 그럼 1억 6천만 원 전에 다 배당 못 받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다시 위로 올라오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조금 네. 여기 보시면 이제 1억 6천만 원 인수잖아요, 인수. 근데 2억 8,700이죠, 그죠? 이거는 단순하게 계산하면요. 2억 8,700에서 인수하는 금액 얼마입니까? 1억 6천만 원. 하게 되면 얼마죠? 땡땡 72 1억 2,700만 원, 그죠? 예. 1억 2,700만 원. 맞나요? 1억, 맞네요, 그죠? 1억 2,700만 원 선에서. 근데 이게 보면 상당히 저렴하게, 예.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 인수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기 1억 300이다. 1억 300, 1억 6천만 원 같은 1억 6천만 원 플러스 하게 되면 2억 6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2억 8천만 원? 야, 그럼 봐가지고 이게 2억 8,100만 원, 이게 감정 가격이 잘못됐나? 일단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너무 좀 심했죠. 그죠? 2억 400, 2억 정도 썼다 그러면 2억에다가 1억 6천만 원 플러스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억 1,600이 돼버리잖아요. 와, 1차 감정가 2억 8,700만 원인데 3억 1,600만 원 썼다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유형의 물건은 제가 항상 제 말씀 안 드립니까? 경매는요, 간단하다는 게 쉽다니까요. 단지 뭐 이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에 달성군 육아 복리해가지고요. 보니까 아파트 단지 상당히 많네요. 그죠? 보니까 부동산 상가에도 부동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가셔가지고, 매매가 똑선하게 조사하시라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경매 잘하는 사람 누구냐? 제가 볼 적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경매 제일 잘하실 거란 말이죠. 권리분석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경매에 있어서 포인트는 뭐냐니까 그 부동산 현재입니다. 현재 10년 후에 얼마 거래야 된다. 그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요. 2023년 9월 11일 현재 이 부동산에서 딱 매매계약 체결한다 했을 적에 얼마만 탁 끊을 수 있냐 이제 가격 끊는 금액을 이야기하더라 이거지. 근데 봐가지고 자기는 또 다른 데서 중개하고 있던 본인은 가서가지고 그 공인중개사 명함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초록은 동생이고 팔은 안으로 곱잖아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서로 통해 봐가지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요. 공인중개사 증은 가지고 계셔. 그죠? 공인중개사 증은 가지고 계시는데 창업은 안 하셨어. 그럼 어떡하지? 명함만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요. 상호 안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무실 주소지는 뭐다? 내 집 주소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휴대폰 번호 딱 적어놓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얘 몇 회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라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30분이 넘어갔네요. 제가 또 화면을 정리한 상태에서
마저 말씀 못 드렸던 그 내용을 말씀을 이건 먼저 제가 요건 제가 시세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해 보니까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요 본건이 1층입니다. 맨 밑에 층이네. 요 1층이잖아요. 1층 그죠? 1층입니다. 1층인데 1층에 여기 28평형입니다. 28평형. 28평형인데 최근에 보니까 18층하고 9층하고 19층이 28평이 거래가 됐어요. 최근에 2023년도 8월 7, 8월 달에 해가지고 그러다 얼마에 보니까 2억 2,500에서 2억 3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근데 이 본건이 1층인데 감정가 2억 8,700이라는 것은 고가로 평가됐죠, 그죠? 근데 이게 18층, 9층, 19층이 2억 2,500에서 2억 3천인데 그럼 1층 같으면은 아마도 이제 2억 원대로 수렴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차인의 보증금에 가지고 만약에 시세를 2억 천으로 본다 그러면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임차인의 보증금 1억 6천만 원 인수하는데 시세가 만약에 2억 천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이하로 들어간 낙찰을 받았는데 근본에 아마 9월 21일 날 낙찰 받을 것 같아요. 한 4천만 원 정도 낙찰 받으면 될 것 같아요. 4천만 원 낙찰 받고 1억 6천만 원 인수한다면 2억이잖아요. 그죠? 2억이 되고 이런 경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갭 투자가 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이렇듯이 대항력 있는 차인이 있다 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잘 안 나오겠지요. 이런 게 대출 잘 안 해줍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 이거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이거 신뢰하지 마세요. 이거 감정 평가하시는 분들의 한테 어떤 혐오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 제 대학교 후배나 동기들도 보면 감정평가 업계에 있는 친구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더 불구하고 말씀드리니 뭐냐면 현실을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화면 정진한 상태에서요. 25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25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